와이뉴스 뭐 가지고 오셨어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예.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서 검찰 내부에서조차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가 너무 부실했다는 겁니다. 영장 전담 판사도 영장을 발부하기에는 수사가 미진하다고 사실 언급을 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검찰은 왜 끈 떨어진 우병우 앞에서 쩔쩔매나 이렇게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저는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게 끈 떨어진 이 부분입니다. 네. 그냥 우병우 수석 앞에서 쩔쩔매는 게 아니라 이미 끈 떨어진 우병우 앞에서도 왜 쩔쩔매는가. 자, 일단 진짜 수사가 부실했습니까? 그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검찰 안팎에서 그렇게 질타를 하고 있는데요.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한 핵심 관계자는 검찰의 우병우 수사는 빼다기 빼고 건더기 빼고 맹물만 남았다. 맹물만 남았다? 특검이 기초조사를 해서 넘긴 것조차 수사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래요. 검찰의 한 중견 간부도 검찰이 영장 기각이 되도록 일종의 쇼를 한 것 같다. 자금 추적도 제대로 안 하고 직권 남용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가 없었다고 질타를 했습니다. 쇼라는 얘기까지 검찰 입에서 나왔습니까?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의정부지검 임원정 검사는 검찰 게시판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영장 기각은 검찰 스스로 자초한 것이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검찰 수뇌부에 원죄가 있기 때문에 수뇌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 이렇게 겨냥했고요. 정치권에서도 검찰의 부실 수사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상당히 높더군요. 예. 근데 검찰은 최선 다했다. 정말 할 만큼 했다. 이런 입장이던데요. 검찰 특수본 관계자는 기자들이 수사가 부실했다는 평가가 나온다고 질문을 하니까 수사 부실했다고 생각 안 한다. 저희는 영장 기각 안타깝게 생각한다. 그건 법원 판단이고 저희는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기자 생활 꽤 했는데요. 검찰이 온 국민이 관심을 가지는 사건의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는데 사건 핵심 관계자가 영장 기각 안타깝게 생각한다. 그건 법원 판단이고 저희는 최선을 다했다는 정도의 아주 온순한 자세로 받아들이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럼 보통 이런 경우에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영장 기각이 되면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납득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뭐 법원이 법원을 무시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 일단 겉으로라도 강력히 반발하는 게 보통인데. 그러니까 검찰이 정말 최선을 다했다면은 법원의 영장 기각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재청구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게 정답이거든요. 그래요. 검찰의 이런 온순한 반응은 자신들도 영장이 기각될 줄 알았다는 걸 내비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받아들이고들 있습니다. 그러면 경찰이 수사를 제대로 안 했다는 얘기가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래요? 검찰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언론이 수사 기록을 일일이 다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참고인이나 또 뭐 이번 사건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검찰이 해도 너무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개인 비리에 대해서는 수사하지 않았습니다. 개인 비리. 변호사로 있을 때 수임 비리 의혹이 여러 건 있는데 이미 구속된 홍만표 전 검사장의 혐의와 유사한 사건들이 몇 개 있습니다. 수사 안 했습니다. 두 번째, 박영수 특별검사팀에서 우병우의 차명 계좌에서 발견된 10억 원대 돈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습니다. 특검의 한 관계자는 10억대 돈에 대해 기초조사를 해서 자료를 넘겼는데 수사를 하지 않은 걸로 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요. 세 번째는 세월호 수사 방해 관련해서 수사팀 지휘부를 조사하는 등 수사를 하는 척 변죽만 올렸지 관련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부분인데요. 이 부분. 분명히 참고인으로 다 불러가지고 조사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당시 광주지검장 수사팀장 불러 조사했죠. 그리고 제가 그분들하고 이제 저희들이 통화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들이 검찰로 넘어갔는지까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안 들어갔어요. 당시에 수사팀 핵심 관계자가 검찰에서는 당시 수사 책임자들을 조사했지만 실질적인 조사가 되기 위해서는 청와대 민정라인과 수사팀의 중간 다리 역할을 한 당시 검찰국장, 지금의 김주현 대검 차장입니다. 검찰국장을 조사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다. 그리고 이게 직권 남용 혐의에서도 빠져버렸어요. 빠졌어요. 권리 행사 방해가 되지 않았다. 그렇더라고요. 결과적으로 했다고 얘기하면서 네 번째는 이석수 특별감찰관실에서 수사 의뢰한 부분과 이 특감과 조선일보 기자의 통화 내용이 다른 언론사로 넘어간 과정에 대해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MBC가 보도를 했잖아요. 근데 이게 조선일보 기자와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통화 내용이 넘어간 거거든요. 이게 어떻게 넘어갔는지 이게 누가 해킹을 했는지 뭐 도청을 했는지 뭐 이게 안 밝혀진 겁니다. 그리고
갑작스런 특별감찰관실 해체 과정과 이석수 특별감찰관에 대한 수사 착수 배경에 대해서도 검찰은 밝힐 의지가 있었는지 의문이 듭니다. 종합해 볼 때 검찰의 수사가 부실했던 거 아니냐라는 말씀인데 그게 사실 핵심이 이거잖아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최순실 국정농단을 묵인 또는 방조하거나 비호했는지 여부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접근조차 못하고 있는 겁니다. 접근조차. 예. 그럼 이제 오늘의 Y 주제예요. 왜 검찰은 이미 이른바 끈이 떨어진 우병우 전 수석 앞에서 꼼짝도 못하는가? 왜 쩔쩔매는가? 왜입니까? 첫 번째는 우병우가 여전히 칼자루를 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끈 떨어진 게 아니다. 검찰에서는 김수남 검찰총장과 안태근 검찰국장 등 검찰 수뇌부와 우병우의 잦은 통화가 업무상 통화라고 해명을 했잖아요. 했습니다. 그런데 우병우가 구속 위기에 처할 경우에 그 통화는 수사 관련 논의였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죠? 줄줄이 다 다치는 거네요. 예, 그럼 줄줄이 다 다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박영수 특검에서 통화 내역을 2,000여 통을 문자와 통화했다고 공개한 게 오히려 우병우에게 칼자루를 쥐어준 결과가 된 겁니다. 우병우를 잘 아는 검찰의 한 관계자는 우병우는 자신이 구속될 위기에 처할 경우에 충분히 같이 죽자는 식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수사팀에서 수사가 어려웠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거군요. 두 번째는요? 비슷한 이어지는 건데 오 전 수석이 검찰 수뇌부에게 혼자서는 죽지 않겠다고 압박했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워딩이 정확한 겁니까? 그러니까 우병우 전 수석이 이번에 수사받는 중에 나 혼자서는 죽지 않겠다라고 말했다는 지금 보도가 있거든요. 복수의 관계자에게 확인한 내용인데 우병우가 현직 검찰 수뇌부랑 잘 아는 고검장 출신 변호사를 찾아가서 변론을 맡아달라. 나는 그냥 안 간다라고 했는데 그게 법조계에 소문이 퍼졌다는 얘기가 있고요. 또 다른 관계자는 우병우 쪽에서 검찰 수뇌진에게 혼자서는 죽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는 얘기가 들었다. 이런 얘기가 들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초기에는 지금 검찰 특수본에서 제대로 수사를 하는 것 같다가 이런 소문이 나돌면서부터 갑자기 수사가 허지부지 되더라.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검찰 조직이 살기 위해서는 법무장관이건 검찰총장이건 가차없이 구속해온 게 검찰의 속성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병우를 잡으려 할 경우에 지금의 검찰 수뇌부와 검찰 조직이 죽게 생겼기 때문에 제대로 수사를 하지 못한 게 아닌가 하는 게 법조계의 진단입니다. 그렇군요. 세 번째는요. 우병우 사단이 아직도 흔들림 없이 건재하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흔들림이 없다? 지금 검찰 수뇌부는 우병우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짜여진 그대로입니다. 대통령이 파면되고 구속됐지만 검찰이나 법무부 조직은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청와대 민정비서관도 그대로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러고 보니까.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우병우 사단 12명의 명단을 공개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그 자리 제대로 다 지키고 있습니다. 제가 명단을 일일이 얘기할 수 있지만은 또 서울중앙지검 주요 보직 부장들도 우병우 사단으로 불리고 있어서 이번 수사는 우병우 사단에 의한 우병우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대로 끝내야 하는가? 뭘 할 수 있는가? 짧게 정리해 주시죠. 가장 강력한 것은 우병우 특검을 바로 발동하는 건데요. 대선까지 쉽지 않을 것이고 그렇죠. 정권이 바뀐 뒤에 검찰을 새로 개편해 수사해야 된다는 얘기도 있고 특임검사를 임명해서 수사를 계속 이어가야 된다는 얘기가 있고 심지어 경찰의 수사를 맡기자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 내부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잘 짚어주셨어요. 고맙습니다. 네. 자, 이거 어떻게 보세요? 오늘 지금 기사가 떴는데 저희도 그 얘기를 했는데 오늘 기사는 3분의 1로 혐의 사실을 축소했다. 그 정도로 우병우를 놓았을 경우에 검찰 쪽이 받는 충격파가 만만치 않았을 것이다. 물귀신 작전. 이른바 WG 작전이거든요. WG가 뭔지 아세요? 워터 고스트입니까? 어서 좀 들으신 것 같은데 물귀신.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검찰은 지금 이제 상당히 곤혹스러운 입장에 있는 것도 사실이죠. 대선을 앞두고 있어서 어쨌든 국민들로부터 또 어떤 면은 또 정권 교체될 새로운 여당의 어쨌든 기대에 부응을 하고자 하는 뜻도 있겠지만은. 또 우병우 전 수석이 구속이 돼서 또 다른 사건들이 연결됐을 때 현 검찰 체제, 검찰 지도부에 심대한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게 자연스럽게 다음 정권에 있어서 검찰 개혁의 화두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 그런 판단이 저는 있었다고 봅니다. 물론 이제 그것과는 달리 구속영장의 발부를 사법부에서 어련히 잘 했겠습니까만은 아쉬운 점은 그거죠. 이제 일각에서 검찰 내부에서 그런 말이 나오고 있어요.
한편에서는 검찰이 할만했다고 하는데 일단 몇몇 검사님들께서 부족한 거 아니냐, 제대로 못했지 않냐, 충분하게 조사 덜 했지 않냐, 속된 말로 특검급으로 제대로 들고 팠으면은 이런 일이 없지 않겠냐, 그런 이제 아쉬움이 남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현재 검찰의 내부 표정을 보면은 영장을 재청구할 것 같은 느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러면 이런 우리가 이제 뭐 장난질이라고 규정질 수는 없지만 이런 의혹을 받는 일을 하지 않았겠죠. 재청구할 거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데 하지만은 결국에는 뭐 시간이 흘러서 결국 5월 9일 넘고 노후에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게 될 것이고 또 그 당시에 되면은 뭐 장관도 바뀌고 총장도 바뀔 임기자니까 모르겠습니다만은 새롭게 특검 우병우 특검을 하자 이런 또 논란 이의들이 많이 제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결론을 내부르네 그냥. 5월 9일 이후에 언젠가는 만약에 검찰 내에 누군가 보더라도 또 조만간 보면은 어떤 내용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3분의 1만 했다는 것이 다른 게 어떤 게 빠졌냐 이런 부분들은 특검하자 이런 목소리가 현실화될 거라고 봅니다. 표창원 의원님. 네. 의원님도 어쨌든 검찰 쪽에 라인이 좀 있으시잖아요. 네, 아주 가느다란 라인이 있습니다. 네. 가느다란 라인에 빨대는 길면요. 빨리지가 않아요. 가느다랗게 쫙쫙 빨리지. 예, 사실 그렇습니다. 네. 좀 얘기 좀 들어보시잖아요. 부글부글 끓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부장검사급 이하의 그 일선 실무검사들 같은 경우는 검찰 조직이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이고 국민들로부터 좀 사랑을 받고 싶은 게 일선 검사들의 심정이거든요. 그런데 자꾸 이제 의혹과 의심, 물론 그 중에는 오해도 있고 억울한 부분도 있으실 텐데 지금 우병우라는 상징적인 존재는 과연 검찰이 제대로 정의 구현을 할 것인가, 좌고우면하지 않고 제식구 감싸기 하지 않고 그렇게 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시금석 같은 존재거든요. 그런데 영장 청구를 하면서 또 언론 플레이를 해요. 특검보다 더 추가해서 범죄 사실을 소명했기 때문에 우리들은 자신 있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세월호 두 가지는 또 뺐단 말이에요. 세월호 그 압수수색에 대한 우병우의 방해, 권력 행사, 그다음 1, 2, 3 정장, 과실치사로 기소하지 마라. 기소 못하게 했던 압력 뭐 이런 부분들은 다 빼버리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빼고 별로 영향가 없는 특검에서도 살펴봤다가 이게 범죄 혐의점으로 보기에는 아직까지 좀 그렇게 중요치 않다라고 해서 빼뜨린 다른 재단 관련된 부분을 살짝 끼워넣었어요. 이런 그 행위에 대해서 일반인들이야 잘 모르겠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부글부글 끓고 있는 거죠. 검찰들은 다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김수남 총장 개인과 몇몇 연결된 우병우 라인의 고위검사들을 살리기 위해서 검찰 조직을 망쳤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이정미 의원님. 네, 검찰의 연줄이라고는 일도 없는. 그게 중요해요. 객관적입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은 그렇게 봅니다. 그러나 이 국민들이 어제도 보니까 댓글에 난리가 났어요. 기각된 것 때문에 뭐 밤새 잠을 못 잤다는 이 분들서부터. 그런데 이런 거거든요. 정확하게 했는데 이게 기각이 되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죠. 그 법원의 판단이니까. 근데 박용수 검사가 떠나면서 묘한 얘기를 해요. 재청구하면 100% 나올 것이다. 법조인들은 안 쓰는 표현이거든요. 100%. 지금 봤더니 장난치지 마라. 우리는 다 알고 있다. 다만 수사 대상에서 이 부분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또 미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못 치고 간다. 이런 거였었거든요. 근데 막 46명 하면서 쇼한 거 아니에요? 아니 저는 어제 딱 결과를 보면서 영화의 한 장면이 떠올랐었거든요. 혹시 부당거래라는 영화 보신 적 있으시죠? 거기 보면 이제 유승범 씨가 굉장히 명대사를 하나를 날리는데 호의가 계속되면 걸린 줄 알아요. 이런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호의가 계속되면 걸린 줄 안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이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를 끝까지 파헤쳐라. 그래서 검찰이 몰려서 특검까지 가가지고 이것저것 이제 파헤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니네들이 여기까지는 치고 들어오면 안 된다. 이게 너네들 걸린 줄 아니야. 이런 어떤 그 검찰의 태도 이런 걸 봤다고 생각해. 검찰의 고위층의 태도. 그렇게 이제 생각이 들었고요. 근데 어찌됐든 이 과정에서 국민들이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은 검찰 꼭대기를 정말 제대로 정리를 좀 해야 되겠구나. 검찰 개혁을 확실하게 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을 확인시켜줬던 과정이다. 그리고 상투를 쳐내야지 이게 현대화 되겠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정권 교체라는 것이 사실 대통령 얼굴 바꾸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차기 정부에서 분명히 이거 우병우 특검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 세 분이 다 동의했으면 우병우 특검 자유한국당 오늘 좀 나오시라 그럴 거랬네요. 그러게요. 왜 안 나왔을까? 대선 끝나고 입장이 바뀔 겁니다. 거기다 동의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다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는 가장 강한 검찰 개혁, 수사권 모두를 경찰에 넘겨줘야 하고 영장 청구권 개헌해가지고 검찰에서 뺏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야당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과거 여당일 때 이제 검찰을 계속 보호해줬었는데 야당에 대해서는 다른 당에서 여당이 돼서 검찰을 장악해서 자기들 공격할까봐 검찰 개혁 목소리 크게 내고 있습니다. 수사권 분리에 대해서 제일 두려워하는 게 이제 공수처하고 수사권 기소권 분리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근데 홍준표 후보가 그 얘기할 때 이렇게 재밌게 해요. 수사권 기소권 다 분리한다 그러는데 가만히 있더니 저는 반대할 줄 알았죠. 저도 찬성이에요. 그러니까요. 예. 자, 샵 1035 단문 50원. 이용주 의원님한테 질문 들어온 것 같아요. 장문 100원 문자 보내주시고요. 여러분 함께하는 방송 소통의 방송 정봉주의 정치쇼입니다. 박희식님. 우병우는 현직도 아니고 앞으로 인사에 영향을 미칠 힘도 없는 거 아닌가요? 왜 검찰이 아직도 쩔쩔매는 거죠? 자, 요거 답변해 주시고요. 8223님. 경기도 성남 시내 버스 88번 승객분들과 볼륨 크게 들고 듣고 있습니다. 검찰 스스로 무덤을 판 것 같아요. 진짜 너무 화가 납니다. 자, 88번 승객분들이요. 좋으시는 분들은 깨우지 말고요. 왜냐하면 조는 분들과 안 조는 분들의 경쟁력이 없어져. 깬 분들만 듣고 계세요. 자, 왜 현직도 아니고 인사권이 없는데 이렇게 떨고 있냐? 이거 우스갯소리 하나 하면요. 근데 우스갯소리 안 해도 이용주 의원님이 하면 다 웃어. 범죄자들이 가장 친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누구라 생각하냐면은 마누라보다는 공범 이걸 가장 친하게 봅니다. 뭐 말이냐? 우병우가 현직에 떠났지만은 검찰 내에 남아있는 우병우와 같이 있던 사람들, 시방에 많은 공범격에 있는 사람들은 아직도 남아있다. 그래서 검찰이 쩔쩔맨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뭐 일부 자리를 비운 사람도 있지만 아직도 그 자리에 건재하게 남아있다. 5월 9일까지는 남아있기 때문에 저런 스탠스밖에 나올 수밖에 없지 않냐. 안타깝지만 그게 사실일 겁니다. 어제 한 법조 인사가 방송에 나와서 이런 얘기에 동업자라고. 맞습니다. 공범이 동업자죠. 특히 지난 2014년 정윤회 문건 사건 때 그 비리와 의혹 십상시 이 사실들이 거의 다 확인됐는데 검찰이 그걸 완전히 뒤집어서 그 내용은 찌라시고 이 내용을 유출한 사람이 잘못된 범죄자다. 기밀 유출이다. 네, 기밀 유출. 조응천, 박관천 이런 사람들 이렇게 한 공범이 현재 검찰총장하고 뭐 서울지검장 이런 그 우병우 라인의 고위 검사들이죠. 그런 점에서 이제 공수처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게 다 이제 위에서부터 아래로까지 연줄로 다 연결돼 있는 이 검찰 내부의 그 시스템 이거를 한번 끊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차기 정부에서는 저는 검사장 직선제 같은 걸 해가지고 한번 그 연줄을 다 이렇게 휘집어 놓고 끊어놓고 다 끊기 위해서 심상정 후보가 대통령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지금 몇 프로예요? 검찰의 이런 온순한 반응은 자신들도 영장이 기각될 줄 알았다는 걸 내비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받아들이고들 있습니다. 그러면 경찰이 수사를 제대로 안 했다는 얘기가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래요? 검찰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언론이 수사 기록을 일일이 다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참고인이나 또 뭐 이번 사건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검찰이 해도 너무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개인 비리에 대해서는 수사하지 않았습니다. 개인 비리. 변호사로 있을 때 수임 비리 의혹이 여러 건 있는데 이미 구속된 홍만표 전 검사장의 혐의와 유사한 사건들이 몇 개 있습니다. 또 수사 안 했습니다. 두 번째, 박영수 특별검사팀에서 우병우의 차명 계좌에서 발견된 10억 원대 돈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습니다. 특검의 한 관계자는 10억대 돈에 대해 기초조사를 해서 자료를 넘겼는데 수사를 하지 않은 걸로 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요. 세 번째는 세월호 수사 방해 관련해서 수사팀 지휘부를 조사하는 등 수사를 하는 척 변죽만 올렸지 관련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부분인데요. 이 부분. 분명히 참고인으로 다 불러가지고 조사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당시 광주지검장 수사팀장 불러 조사했죠. 그리고 제가 국정농단을 묵인 또는 방조하거나 비호했는지 여부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접근조차 못하고 있는 겁니다. 접근조차. 예.
그럼 이제 오늘의 Y 주제예요. 왜 검찰은 이미 이른바 끈이 떨어진 우병우 전 수석 앞에서 꼼짝도 못하는가? 왜 쩔쩔매는가? 왜입니까? 첫 번째는 우병우가 여전히 칼자루를 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끈 떨어진 게 아니다. 검찰에서는 김수남 검찰총장과 안태근 검찰국장 등 검찰 수뇌부와 우병우의 잦은 통화가 업무상 통화라고 해명을 했잖아요. 했습니다. 그런데 우병우가 구속 위기에 처할 경우에 그 통화는 수사 관련 논의였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죠? 줄줄이 다 다치는 거네요. 예, 그 줄줄이 다 다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박영수 특검에서 통화 내역을 2,000여 통을 문자와 통화했다고 공개한 게 오히려 우병우에게 칼자루를 쥐어준 결과가 된 겁니다. 우병우를 잘 아는 검찰의 한 관계자는 우병우는 자신이 구속될 위기에 처할 경우에 충분히 같이 죽자는 식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수사팀에서 수사가 어려웠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거군요. 두 번째는요. 뭐 비슷한 이어지는 건데 오 전 수석이 검찰 수뇌부에게 혼자서는 죽지 않겠다고 압박했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워딩이 정확한 겁니까? 그러니까 우병우 전 수석이 이번에 수사받는 중에 나 혼자서는 죽지 않겠다. 와이뉴스 뭐 가지고 오셨어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예. 오 전 수석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서 검찰 내부에서조차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가 너무 부실했다는 겁니다. 영장 전담 판사도 영장을 발부하기에는 수사가 미진하다고 사실 언급을 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검찰은 왜 끈 떨어진 우병우 앞에서 쩔쩔매나 이렇게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저는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게 끈 떨어진 이 부분입니다. 네. 그냥 우병우 수석 앞에서 쩔쩔매는 게 아니라 이미 끈 떨어진 우병우 앞에서도 왜 쩔쩔매는가. 자, 일단 진짜 수사가 부실했습니까? 그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검찰 안팎에서 그렇게 질타를 하고 있는데요.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한 핵심 관계자는 검찰의 우병우 수사는 빼다기 빼고 건더기 빼고 맹물만 남았다. 맹물만 남았다? 특검이 기초조사를 해서 넘긴 것조차 수사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래요. 검찰의 한 중견 간부도 검찰이 영장 기각이 되도록 일종의 쇼를 한 것 같다. 자금 추적도 제대로 안 하고 직권 남용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가 없었다고 질타를 했습니다. 쇼라는 얘기까지 검찰 입에서 나왔습니까?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의정부지검 임원정 검사는 검찰 게시판에 분들하고 이제 저희들이 통화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들이 검찰로 넘어갔는지까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안 들어갔어요. 당시에 수사팀 핵심 관계자가 검찰에서는 당시의 수사 책임자들을 조사했지만 실질적인 조사가 되기 위해서는 청와대 민정라인과 수사팀의 중간다리 역할을 한 당시 검찰국장, 지금의 김주현 대검차장입니다. 예. 검찰국장을 조사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다. 그리고 이게 직권 남용 혐의에서도 빠져버렸어요. 빠졌어요. 예, 권리행사 방해가 되지 않았다. 그렇더라고요. 결과적으로 했다고 얘기하면서 예. 네 번째는 이석수 특별감찰관실에서 수사 의뢰한 부분과 이 특감과 조선일보 기자의 통화 내용이 다른 언론사로 넘어간 과정에 대해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MBC가 보도를 했잖아요. 근데 이게 조선일보 기자와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통화 내용이 넘어간 거거든요. 이게 어떻게 넘어갔는지, 이게 누가 해킹을 했는지, 뭐 도청을 했는지, 뭐 이게 안 밝혀진 겁니다. 그리고 갑작스런 특별감찰관실 해체 과정과 이석수 특별감찰관에 대한 수사 착수 배경에 대해서도 검찰은 밝힐 의지가 있었는지 의문이 듭니다. 종합해 볼 때 검찰의 수사가 부실했던 거 아니냐라는 말씀인데 그게 사실 핵심이 이거잖아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최순실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영장 기각은 검찰 스스로 자초한 것이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검찰 수뇌부에 원죄가 있기 때문에 수뇌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 이렇게 겨냥했고요. 정치권에서도 검찰의 부실 수사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상당히 높더군요. 근데 검찰은 최선 다했다. 정말 할 만큼 했다. 이런 입장이던데요. 검찰 특수본 관계자는 기자들이 수사가 부실했다는 평가가 나온다고 질문을 하니까 수사 부실했다고 생각 안 한다. 저희는 영장 기각 안타깝게 생각한다. 그건 법원 판단이고 저희는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기자 생활 꽤 했는데요. 검찰이 온 국민이 관심을 가지는 사건의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는데 사건 핵심 관계자가 영장 기각 안타깝게 생각한다. 그건 법원 판단이고 저희는 최선을 다했다는 정도의 아주 온순한 자세로 받아들인 걸 본 적이 없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럼 보통 이런 경우에 어떻게 받아들이는데? 영장 기각이 되면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납득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뭐 법원이 법을 무시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 일단 겉으로라도 강력히 반발하는 게 보통인데.
그러니까 검찰이 정말 최선을 다했다면은 법원의 영장 기각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재청구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게 정답이거든요. 그래요.